오늘 저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푹 빠진 것이 있거든요. 바로 유튜브 음악 에세이 노래가 있는 풍경입니다. 검색을 할 때 네이버로 하면 9세대, 유튜브로 하면 요즘 사람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유튜브가 대세입니다만 제가 푹 빠진 노래가 있는 풍경은 조금 다릅니다. 영상으로 보는 유튜브가 아니라 소리로 듣는 유튜브거든요.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영상을 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있는 풍경은 TV가 없던 시절 라디오처럼 성우가 나와서 연기를 하는 드라마입니다. 20년 동안 MBC 2시의 데이트를 진행했던 DJ 김기덕 씨가 연출을 하면서 성우와 함께 드라마 형식으로 사연을 소개하고 상황에 맞게 배경음악도 들려줍니다. 저는 겨울 달콤한 비 편을 제일 좋아하는데 G.O.D 김태우의 사랑비라는 노래에 맞춰서 나오는 40분짜리 드라마에 흠뻑 빠지면 행복해지면서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귀 종긋 세우며 듣던 라디오 연속곡 시절이 떠오를 겁니다. 전규원의 행복한 라디오 세 번째 방송, 행복하고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 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를 맞추시면 되고요. 성서가 아닌 곳에서는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www.scmfm.or.kr로 접속하시거나 팟빵에서 성서 공동체 FM을 검색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실시간 생방송과 다시 듣기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서 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참여도 가능합니다. 나도 라디오 방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 주세요.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585-126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학교 다닐 때가 많이 생각납니다. 제가 다녔던 보건학교는 대고대학교 대명 캠퍼스 안에 있었는데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식사 봉사를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덕진이 형이 있었는데 그때 형님 나이가 많았습니다. 서로 별명을 부르면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 별명이 안 보이는 돼지였는데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친구들이 그렇게 불렀지요. 어머니 말씀으론 제가 그 별명을 너무 싫어해서 울고불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가 많이 그립습니다. 제가 학교를 조금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식사 봉사 오는 대학생들 중에는 동갑 내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형 누나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누나들이 더 많았는데 머리가 노란 누나도 있고 예쁜 누나도 있고 모두 개성이 다른 여자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이야기를 하며 놀기도 하고 산책을 가기도 했습니다. 누나들은 밥도 잘 먹여주고 영어 수학을 일주일 동안 가르쳐 준 적도 있고 어떤 날은 집에도 놀러 왔습니다. 이제는 모두들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그때 형 누나들은 졸업하기 전에 꼭 후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후배들에게 저를 소개하고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키가 엄청 큰 은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고 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라디오를 통해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라디오를 통해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99년 대구 보건학교에 봉사를 온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은기가 이 방송을 듣고 저한테 연락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노래는 친구 은기와 함께 듣고 싶은 곡 지코의 아무 노래입니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내가 만난 세상 이 코너는 중증 장애인 저 전규원의 외출 기록입니다. 제가 외출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지요.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외출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활동 지원사와 함께 이곳저곳 쏘다니다 보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그날은 처음 가는 낯선 길이었어요. 인터뷰 하실 분을 찾는데 다들 안 한다고 하셔서 조금은 힘이 빠져
있었지요. 길을 건너는데 김밥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에를 들여다보니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여성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키도 작고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한눈에 봐도 사람 좋아 보이는 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장님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처음에는 말 잘 못한다 하시다가 응해 주셨습니다. 친절한 김밥집 사장님 한번 만나 보시죠. 수성구에 있는 장군김밥집인데요. 예. 김밥 주로 메뉴는 김밥집. 김밥이니까 뭐 주로 분식집에 하는 메뉴는 다 하고 있죠. 나름 맛집이라고 소문은 났는데 예. 우리가 여기서 장사한 지 한 15년 됐으니까 뭐 그래도 뭐 15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거의 주로 이제 이제부터 단골 위주지. 단골. 15년 정도 되면은 예. 일반 손님들도 간혹 이렇게 낯선 사람들도 오긴 오는데 예. 이제는 거의가 이제 단골 위주로 이제 장사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요즘 한 서너 달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아침 5시 반에 오픈하니까. 아침 5시 반에 네네. 오픈하고 전 닫을 때는 10시. 10시. 거의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포장해 가시는 분이 한 30-40분 늘었지. 예. 그전에는 거의 그냥 방문하셔서 먹고 갔는데 예.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한 30-40%가 이제 포장해 가시지. 아무래도 거리 간격 유지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위생 개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 시책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걸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사장님. 그렇죠. 앞으로 한 5년은 더 해야 될 것 같는데 5년? 분위기 이 동네에서 좀 최고로 좋다고 보는데. 그래요? 아니 내 사람이 아니고 동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주로 여기가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오냐 하면은 예. 제가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니까 예. 또 그 어르신들 마음도 헤아려 드리고 예. 또 이렇게 장애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내가 많이 호응을 하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뭐 각 단체에서 저 주문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15년 동안 장사하면서 별로 어려움 없이 재밌게 장사했는데 굳이 뭐 먼 길까지 오실 건 없고 한번 드셔보고 맛있으면 다음에 또 오시면 참 좋지. 아무래도 음식점은 맛으로 승부를 하니까. 그럼 여기 뭐 김밥 말고도 맛있는 거 많은가 메뉴가 다양한가 봐요. 김밥집인데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돌솥 비빔밥, 된장찌개. 왜냐면 우리가 좀 텃밭이 있어, 자그마한 텃밭이. 예. 그 텃밭에서 채소 길러다가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손님들이 먹어보면 다른 집보다 조금 틀린다고 말은 해요. 예. 자기 취향이 맞는 사람은 놀러 오셔요. 나중에 지나다가 또 이렇게 생각나시면 들러세요.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가르쳐 드릴게요. 예. 목소리 들어보니 어떠세요? 기분이 참 좋아지지 않으세요? 말씀도 정감 있게 잘하시고 식당 일이 참 힘들다고 하는데 텃밭까지 가꾸면서 참 열정이 넘치셨습니다. 5년은 더 하시겠다고 해서 진짜 5년은 더 하시는지 그때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됐을 텐데 그날 손님이 2-3분 계셔서 제가 다 반가웠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뷰하는 사람으로 갔지만 다음번에는 손님으로 가서 텃밭 채소로 만든 비빔밥을
꼭 먹어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군 김밥 사장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장사도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하철역으로 가볼까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은 3호선 황금역입니다. 황금역은 승강기가 넓어서 저처럼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편합니다. 하지만 승강기를 혼자 타는 건 언제나 힘들지요. 그럴 때 도움 주시는 분이 있나 싶어서 주변을 살펴보는데요. 그때 영무원이 계시면 참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실 분은 황금역에서 일하시는 이재읍 영무원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이제 좀 많이 따뜻해지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코로나가 조금 약해졌다고 느끼는지 사람들이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원래 한 달 전쯤엔 그때는 거의 뭐 텅텅 비었는데 좀 많이 늘었습니다. 사람들도 집에 있는 게 힘든가 봅니다. 나와야지 덜 답답하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광역은 여기 손소독제를 손소독제 다 엘리베이터 안쪽에다 다 있고 저기도 있고 손소독제 다 비치해 놓고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 소독약품 해서 방역합니다. 매트에다가 열차 소독도 용지역에서 열차 소독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저희가 일이 많은 거죠. 저희 일하는 입장에서는 사람 많으면은 또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다룰 때 익숙치 않으니까 많이 또 저희가 또 도와드려야 되고 뭐 그게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노선도도 보고 이렇게 가면은 이쪽 방향으로 타도 되고 저쪽 방향으로 타도 다 나와 있는데 뭐 표 끊는 방법도 나와 있고 항상. 그리고 저기 보면은 게이트에 오른편에 찍으라 하는데 전부 다 여기 오른편에 안 들고 짐을 오른쪽 손에 들고 왼편에 찍어가지고 이 왼편에 찍었다면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게이트에 막 왜 안 되냐면서 그런 분이 많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뭘 찾아보고 노선도도 보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찬찬히 다 보고 따라 하면은 다 되는데 다 돼 있는데 무턱대고 그냥 막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데 반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볼 때 좀 그래도 정중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와서 물어보시면 좋겠는데 그냥 병원 와서 그냥 일하고 있는데 그냥 바로 와서 뭐 그냥 됐든 어디 가요? 어디 가야 돼요? 하면서 물어보면은 기분 나쁠 때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참는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영무원으로 일하시는 거 정말 힘들겠다 싶어요. 인터뷰를 하는 짧은 시간에도 모임 승차 하시는 분이 있어서 중간에 인터뷰를 중단하고 뛰어가기도 하셨습니다. 예전에 지하철 안에서 발달 장애인이 소리를 지르는데 영무원들이 계속 타이르더라고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오랜 시간 동안 그러는 걸 보면서 참 힘들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무원 분들께 뭐를 묻거나 하시면 꼭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실 분은 제가 자주 가는 청심약국 이상훈 약사님이십니다. 수성보건소 옆에 있는데요. 수성보건소에서 코로나 첫 환자가 나오면서 약국도 한 달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동네에서
30년 넘은 작은 약국. 저도 약사님과 인연을 맺은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오랜만에 문을 연 성심약국을 찾아가 친절한 동네 약사 이상은 약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소개하고 싶었던 분입니다. 만나보시죠. 내가 여기서 약국한 지가 한 3년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약국한 지가 30년 넘었기 때문에 예. 이 동네 주민들을 뭐 많이 아니까 그렇게 많이 뭐 시내 약국처럼 복잡거리지는 않았지만 뭐 그냥 그런 데로 오고 있는 편이죠. 아, 그래요? 네. 이 동네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뭐 사랑방 비슷한 역할도 뭐 하고 합니다. 뭐 지나가다가 뭐 앉았다 쉬었다 가시고 또 이야기도 하다가 가시고 네,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옛날하고 약국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옛날에는 그냥 환자들이 와가 뭐 자기 정생을 말하고 약도 짓고 이랬는데 벌써 의약분입이 된 지도 벌써 한 20년이 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주위의 의료기관에서 어떤 처방전이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틀리죠. 예를 들어서 피부과 옆에 있는 약국 같으면 피부과 약들이 많이 나오고 예. 또 정형외과 옆에 있는 약국 같으면 정형외과하고 관련된 약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약국은 보건소 옆이니까 이거는 뭐 다양하게 혈압, 당뇨 위주로 해가지고 뭐 감기 약국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요 뭐 문턱이 낮으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이제 많이 이용하죠. 아, 또 보통 사람들은 보건소라고 하면은 예.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뭐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받는 분들만 이제 오는 데라고 생각하는데 예. 요즘은 거기 많이 이제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젊은 분들도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니까 약국도 이제 많이 찾게 되죠. 장애인들도 또 많이 편하게 저뿐만 아니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나도 그거 이제 사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요게 사실 이거 보건소 입구하고 우리 약국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죠. 그래가지고 이거 경사 짓는 걸 놓을까 고민도 해봤는데 예. 이거 그걸 놓아버리면 이거 차들이 또 교행하는데 또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만일 약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좀 더 고려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이제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좀 쉽게 이제 출입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거는 이제 고려도 해야 되겠지요. 예. 뭐 요새는 다들 오래 사시니까 예. 뭐 나이 카기도 뭐하지만 이제 한갑도 지났으니까 예. 뭐 큰 꿈은 없고 예. 그냥 지역 주민들하고 재미있게 내 약국을 그냥 하는 게 이게 꿈입니다. 요즘 약국 주변 동네가 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수십 년 단골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떠나서 약사님이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그래서인지 지역 주민들과 재밌게 살고 싶다는 말씀이 뭉클해집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내 몸을 잘 아는 약사님 한 분 계시는 거 참 든든한 일이지요. 저도 참 든든합니다. 약사님은 저를 미용실에서 만나면 미용비를 주시고 식당에서 만나면 밥값을 주시고 길에서 만나면 용돈도 주십니다. 어떨 때는 약값을 안 받으셔서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약사님, 이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약사님이 동네 어르신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제게 해주신 따스한 배려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세상에서 소개한 세 분을 통해서 제 삶은 풍성해졌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저의 고마움을 담아서 장군김밥 사장님 신청곡 김경남의 친구 들려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기억을 꺼내 봅니다.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누군가를 보면서 행복했던 일, 속상했지만 그때는 내색하지 않았던 일. 처음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계속 생각하니까 옛날 기억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단조로웠던 내 일상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참 많은 일로 채워져 있구나. 참 많은 사람으로 채워져 있구나 싶습니다. 나의 지난 날을 함께 해준 분들 고맙고 또 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나중에 나의 오늘을 생각할 때 오늘도 행복했던 기억으로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 시그널 음악을 연주해 주신 강찬욱 형님 고맙습니다. 전규원의 행복한 라디오 세 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